자, 함께하는 730 정보회의입니다. 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매일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그냥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가위를 낼 건지, 뭘 낼 건지. 이게 또 시간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9시에서 9시 반 사이 다르고, 12시경이 또 다르고, 한 맞습니다. 2시쯤에 또 다르고. 아주 지루하지 않아서 좋죠. 지루하지 않아서 좋긴 한데, 이렇게 보통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오늘은 어떤 또 흥미로운, 우리를 또 흥분시킨다 보다는 기대를 갖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지칠까? 이 고민이 요즘 앞서고 있어서 좀 지치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도 우린 또 앞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 네, 자, 그럼 오늘 또 잠깐 앞에 뭔가 좀 풀어주실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매매 동향? 네네. 지금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상 외국인의 매수세이죠. 네. 11월에 4조 9,938억 원을 매수했고, 금월 들어서 4일까지 매수한 게 1조 5,654억 원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네. 과거 2009년 3월서부터 2011년 초까지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올 1월서부터 10월까지 외국인들의 전체 매도는 29조 5천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올해 초반 상반기에는요? 네네. 네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팔았고 회복되다 보니까 일단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빼는 그런 양상이 보이지다가 11월서부터 급 반전을 하였죠. 그래서 10월까지 29조 5천억 원을 매도를 하였는데 11월, 12월 지금 매수한 것을 따지면 갖고 있었던 볼륨이 25% 수준밖에 재매수를 안 한 겁니다. 당사 이경수 리서치 센터장의 뷰를 놓고 보면은 메리츠증권의 이경수 예. 리서치 센터장. 왜 이렇게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느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전기차, CMO라고 하죠. 바이오 위탁 생산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걸로 우량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별적인 매수가 대형주 위주로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주는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는 종목을 오늘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외국인들 그러면 이제 마켓 메이커,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 네네.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요즘은 더 큰 손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네. 어제도 1조 원 가량을 사셨죠. 네. 대단합니다. 하여튼 수급 주체 그만큼 이제 풍부한의 이제 유동성 얘기는 반복적으로 하는데 달러 약세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나타내는 게 이제 CDS 프리미엄. 네. 우리나라의 국가 비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현재 20bp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2013년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명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살만한. 네. 근데 이제 무엇을 사느냐? 편식이 조금 치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 또 그들이 취사 선택하는 기업 우리가 네. 또 안 볼 수는 없죠. 무엇을 살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네. 저도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오늘 일발장전하고 약간 중첩되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보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 인크로스 내용 좀 들어보죠. 그래서 작은 씨앗이 큰 제목이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크로스는 개별 기업이었었다가 NHN 계열로 갔다가 금년에 SKT 계열사로 전환이 된 SKT라고 하는 거대한 캡티블 마켓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SKT의 중장기 계획을 놓고 보면 이런 이커머스와 관련돼서 매출이 1조 규모로 볼륨으로 회사를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씨앗으로 지금 시작되지만은 큰 제목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인크로스가 하고 있는 주요 산업은 일단 디지털 광고 미디어 랩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을 하는 네, 형태죠? 디지털 광고업 중에서도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신해서 매체 전략을 수입하고 광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미디어 랩법.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하는 다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로서 주안을 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T딜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T딜. 네네. 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SK텔레콤하고 공동 개발한 LMS라고 하죠. 장문 메시지 서비스나 MMS,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서 그 CPS 광고 상품을 시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어려운데요. CPS 광고. 네,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들한테 상품을 홍보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맞춤형 맞습니다. 푸싱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SKT가 됨으로써 캡티브 마켓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되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동영상 광고를 놓고 보면 SK 브로드밴드의 IPTV를 활용한 어드레서블 TV로 단순 광고의 디지털화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시청자 가구마다 최적화된 타겟팅 광고를 하게 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SKT가 속해 있는 SK그룹이나 SK하이닉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기네들의 매출처가 인크로스로 옮기게 되는. 그래서 제일기획하고 이노션 같은 입장에서는 좀 밥그릇이 줄게 됐죠. 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죠. SK그룹 입장에서는 인크로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SKT가 이제 신규로 OTT 서비스인 웨이브를 갖다가 시장에 출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매출 증대도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브로드밴드하고 T브로드하고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T브로드는 경쟁 회사였는데 SK 브로드밴드 우산 아래 같이 오게 됨으로써 그것과 관련돼서도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SKT가 4차 산업 중장기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인크로스와 관련된 T딜 매출을 1조 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1조 원. 네. 네. 지금 뭐 올해 시장에서 너무 매출 볼륨이 작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장기 플랜은 먼 여정의 목적지는 1조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T딜 같은 경우는 이제 SMS 타겟팅 광고인데 문자 메시지 기반의 광고를 하게 됩니다. SKT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국내에서 약 2,800만 가입자입니다. 네. 2,8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맞춤 광고를 하면서 거기서 쇼핑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SKT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타겟팅 광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T딜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최저가를 지향하면서 중소기업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취급 품목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T딜 시장이 커지게 됨으로써 지금 LG전자나 삼성전자도 T딜에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T딜이 여타 상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유리하냐 놓고 보면은 T딜 같은 경우는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퍼포먼스 광고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SKT가 징수를 하고 SKT와 인크로스가 그걸 갖다 배분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광고주 입장에서도 매출이 발생되어야지만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1월 마케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드로이드향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하면서 성장이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갤럭시 네네 맞습니다. 폰들, 예. 네, 삼성 폰들. 이게 이제 아직 KT하고 KT 통신망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LG 이제 플러스 SKT 3개망이죠 국내는요. 그렇죠. 네. 애플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앱이 아직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앱 그 심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또 런칭이 되고 그러면은 더 커질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요 포인트, T딜의 포인트는 내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상품을 가장 최저가로 푸싱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던데. 네. 저기 사용하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죠. 네. 이거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 어떻게 여기서 광고가 나오지? 그렇죠. 그게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크로스의 실질 매출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공시를 보면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분 5%를 매입을 하면서 아예 지분 신고를 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회사의 장기 성장 동력에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며칠 전에 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던 거는 SK가 전략적으로 아마존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네. SKT의 11번가가 내년서부터 아마존의 제품을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11번가가 아마존의 제품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인크로스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하고도 좀 연관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바로 여기서 아마존에 주문을 내면 아마존에서 배송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타임갭을 줄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아마존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네. 그것을 뽑아서 미리 좀 재고를 보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인크로스는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인크로스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11번가가 해결할 부분이고 매출이 증대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인크로스의 광고 수수료는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그 TDL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먹는다? 다 먹는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 이게 이제 SK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뒷면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좀 이혼 소송 중이시니까. 그 이커머스를 어차피 키워야 되는 SK그룹의 당면 과제. 맞습니다. 요 중심에 인크로스가 있다. 이것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던데 네네. 노골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희는 그냥 막 던집니다. 자, 그래서 인크로스 혹시나 그 매매할 만한 참고를 할 만한 그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신다면은. 일단 그 요즘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갔었기 때문에 인크로스가 아마존 뉴스 이후에 자유 낙하를 하면서 시장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와중에 외국계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전일도 장중 밑꼬리를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1대 2대 4 분할 전략으로 현재가서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4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오늘 핫스팟으로 딱 먼저 치고 가는 거는 인크로스. 네. 이 기업 딱 봤고. 이제 풍문 얘기 좀 해볼까요?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가든가요? 뭐 풍문으로 들었어까지는 아니고. 지난번에 기업 분할과 관련돼서 투자가들을 속상하게 했다가 네.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속상했었던 기업이 있었죠. LG화학. LG화. 예, 그것과 유사하게 또 인적 분할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가 물적 분할이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는 참 분할하고 나서도 성공적으로 잘 되겠다. 시장 반응이 괜찮으면서 네.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세가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에코프로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가 이제 기업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네. 내년 5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4월 29일서부터 5월 27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가 됩니다. 존속회사는 에코프로와 분할 설립회사는 에코프로 인사이트입니다. 분할 비율이 83대 17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케미컬 필터,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탄소 배출 저감 장치와 관련된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감 기준이 강화가 됨으로써 전방 수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지난주에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가들 대상으로 IR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IR 내용이 뭐던가요? 네, 포항에 양극재 전주기 총괄 캠퍼스를 시작을 하고 좀 있습니다. 깁니다. 뭐라고 네. 다시. 왜 보면은 거대한 죄송합니다. 뭐. 일괄 생산 체제가 될 수 있는 거대한 플랜트와 연구 기반 시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캠퍼스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네. 어떤 단지 네, 뭐 네. 이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 리사이클이나 전구체, 양극재 전반적인 걸 다 하고자 합니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극재 전주기 총괄 캠퍼스인데요. 포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SK CNG 계열 회사죠. SK CNG가
폐 배터리 및 양극재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추출을 해서 네. 그 금속 물질을 재활을 하게 되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에코프로 AP가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생산해서 계열사에 공급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에코프로 GEM은 전구체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에서는 전구체와 리튬으로 양극재를 제조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양극재를 제조 공급하고 나서 다시 에코프로 CNG가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에서 재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수직 계열화가 리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을 인적 분할로. 네네. 이것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수급을 놓고 보면은 모 기관의 그 ETF 연관성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상당 부분 소화된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린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에코프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 내용은 좋아지는데 그 네. 오해하는 부분이 과거의 물적 분할 트라우마. 네네. 약간 물적 분할하면 주가 안 좋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때마침 ETF 관련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무거워졌었는데 네. 결국에는 회사가 좋아지는 본질에 주목을 하자. 네네. 이게 그래서 포인트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그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스크럽 얘기하셨지만 네. 이제 뭐 목재소에 보면은 이제 그 톱밥이라고 하죠. 네네. 막 부산물들이 생기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뭐 압축해가지고 펠릿 같은 그런 연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는 것처럼 재활용. 네네. 역시 똑같이 양극재나 음극재에도 부산물들이 막 나오는 것들을 네.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제가 잘 이해하고 산업 있는 것 사이클이 리사이클이 된다는 리사이클이. 거죠. 예.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한 에코프로 인사이트 네네. 요 회사. 예. 에코프로를 보면 되는 가칭입니다. 에코프로 인사이트는요. 예. 하여튼 시장 소문 풍문이 이렇다더라. 네,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좀 풀어봤고 시간에 어제 정규시장 끝나고 종가의 특징을 나타냈던 기업들 몇 가지만 소개시켜 주시면 더 네. 도움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의 종목들이 많긴 많은데 그래도 좀 거래가 실렸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하이로닉이 시간에 약 9%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이로닉. 예. 뭐 생소한 기업인데. 네, 하이로닉은 이제 그 비만이나 그런 레이저 치료기구,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그 장 종료에 레이저 비만 치료기 네. 슬리머스가 미국에서 FDA 판매 승인을 받았답니다. 이 슬리머스는 이제 복부나 옆구리나 이 허벅지 부분에 대해서 비침습적 지방 분해. 그러니까 이제 그 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네. 그 안에 있는 지방을 열을 가해서 해소시켜주는 그런 것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지 컨트롤스가 시간에 약 5%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전문 업체인데 그 얼마 전에 한국형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SK 이노베이션양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공급 뉴스가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을 하였었고 그리고 나서 자유낙하하면서 기간 조정 받고 전일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징을 나타냈던 두 개 기업 하이로닉과 인지 컨트롤스까지 네. 뭐 이것저것 다 봤는데 결국에는 오늘 인크로스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730 정보회의 뭐 이수철 이사님 모셔놓고 제가 이것저것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